10년 전 411개였던 매장이 지금은 100개도 안 됩니다. 영업 손실 20억 원. 샐러드바와 도우 돌리기 쇼로 피자헛을 제친 2위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경비원 폭행, 치즈 통행세, 가맹점주 보복 출점, 화려한 퍼포먼스 뒤에 숨겨진 갑질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고 브랜드는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세계 제일의 맛이라고 외치던 프리미엄 피자가 피하자 브랜드로 전락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브랜드의 정체는 바로 미스터 피자입니다. 미스터 피자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당시 미스터 피자는 샐러드바라는 독특한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피자를 먹으러 가면 신선한 샐러드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컨셉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2000년대 중반 야채와 해산물 중심의 웰빙 트렌드가 불면서 여성 고객들을 대거 끌어모았습니다. 피자는 건강에 안 좋다는 편견을 샐러드바 하나로 깨뜨린 거죠. 게다가 프리미엄 치즈를 듬뿍 사용한 피자도 한몫했어요. 경쟁사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치즈를 올려서 차별화했고, 이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피자헛을 제치고 시장 1위에 올라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스터 피자에는 특별한 무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도우 돌리기 쇼였습니다. 직원들이 생도우를 공중으로 높이 던지고 손가락 끝에서 빙글빙글 돌리며 펼치는 퍼포먼스는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공연이었어요.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했고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들이 아이들에게 이 쇼를 보여주려고 미스터 피자를 찾았고, 이런 경험이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졌죠. 피자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하러 가는 곳, 그게 미스터 피자였습니다. 브랜드 전략도 탄탄했어요. 세계 제일 맛, 진심 서비스, 안방 같은 매장 환경, 3대 원칙을 내세우며 고급 인테리어와 친절한 서비스로 차별화했습니다.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한 메뉴 개발로 팬층까지 확보했고, 심지어 일본 본사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했어요. 2015년에는 전국 411개 매장을 운영하며 매출 정점을 찍었습니다. 주말마다 웨이팅이 기본이었고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비주얼은 입소문을 탔죠. 젊은 층 사이에서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 그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치즈 유통 구조였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치즈 유통 과정에 계열사를 강제로 끼워 넣어서 중간 마진을 챙겼다는 사실이 폭로됐어요. 가맹점주들이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본사 계열사를 통해서만 사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치즈 통행세가 본사로 들어갔던 겁니다. 프리미엄 치즈를 강조하던 브랜드가 실제로는 가맹점주를 착취하는 구조였던 거죠.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POS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계약하게 만들었으며 광고비까지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 한 판 팔 때마다 수익이 줄어드는데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던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의 점포를 본사가 보복성으로 계약 해지해버렸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바로 징계와 보복으로 짓눌렀던 거죠. 그리고 2016년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거예요.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 신체 폭력이었고, 검찰이 본사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소비자들은 즉각 불매운동에 들어갔고 피하자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생겼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비난 댓글과 불매 인증샷이 쏟아졌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맹점주들은 왜 진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가맹점주들은 오래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약 구조상 목소리를 내는 순간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로 일부 점주들이 용기를 냈을 때 본사는 바로 보복 조치를 취했고, 이게
다른 점주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됐습니다.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쌓이고 쌓여서 2015년에 폭발한 거죠. 업계는 이를 두고 국내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악 수준의 갑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갑질 파문의 여파는 매장 숫자로 그대로 드러났어요. 2015년 411개였던 매장이 2016년 367개, 2017년 311개, 2018년 3분기 281개로 급감했습니다. 연간 50개에서 60개씩 사라진 거예요. 10대 피자 브랜드 중 패점률 1위였죠. 더 심각한 건 일부 가맹점주들이 아예 피자 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독립해버렸다는 겁니다. 본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차라리 독립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본사의 대응이 더 악랄했습니다. 피자연합 매장 근처에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내는 보복 출점으로 맞섰거든요. 피자연합 매장 바로 옆에 미스터 피자 매장을 내서 손님을 뺏으려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랄한지 아시겠어요? 이 과정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매장이 줄어들면서 규모의 경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나 프로모션을 할 여력도 사라졌고 본사는 로열티와 물류 수수료로 먹고 사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맹점이 줄면 매출이 그대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매출 감소, 점포 축소, 브랜드 노출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대 중반 매장 수는 100개대까지 떨어졌고 금융감독원 공시를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본사 매출은 142억 원으로 21% 이상 급감했으며 영업 손실 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장당 평균 매출로 계산하면 본사 수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미스터 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자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020년대 들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외식 수요가 줄었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피자 가격 인상률이 연 11%를 넘으면서 치킨이나 버거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랐어요. 브랜드 피자 한 판이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올라가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대형마트와 식품회사들이 5천 원에서 1만 원대 냉동 피자를 쏟아내면서 브랜드 피자 수요를 직접 잠식하기 시작했죠. 냉동 피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맛 차이도 줄었고요. 경쟁사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미노는 앱 주문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주문부터 배달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고 멤버십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했어요. 피자헛은 윙과 파스타 같은 사이드 메뉴를 강화했고 파파존스는 프리미엄 식재료로 차별화했습니다. 심지어 치킨이나 버거 같은 다른 카테고리까지 진출하면서 피자 외 매출원을 만들었죠. 그런데 미스터 피자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에 집착하다가 저가 한 판이나 1인 세트를 뒤늦게 도입했어요. 시장이 이미 1인 가구와 소량 소비 트렌드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라지 사이즈 중심이었거든요. 샐러드 바도 1인 가구에게는 매력이 없었습니다. 혼자 피자 먹으러 가서 샐러드 바를 이용하는 건 비효율적이었으니까요. 도우 돌리기 쇼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달 주문이 늘면서 매장 방문이 줄었고 쇼를 볼 기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업계 분석은 더 충격적입니다. 2020년까지 주요 5개 브랜드 중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곳은 미스터 피자 하나뿐이었어요. 피자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지만 미스터 피자는 이미 손상된 브랜드와 약한 가맹망 때문에 회복 동력이 없었습니다. 피자 시장 전체가 어려운 건 맞지만 미스터 피자는 갑질 논란으로 브랜드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 악화까지 겹쳐서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렇다면 미스터 피자는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나름의 시도는 있었어요. 오너가 퇴진하고 지주사 MP그룹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사명도 변경했어요. 가맹점 상생안을 발표하고 메뉴를 단순화하면서 1인 세트와 배달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치즈 유통 구조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던 광고비나 시스템 비용도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합리적인 가격대의 메뉴를 출시하고 배달 앱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죠.
하지만 한번 박힌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 기억 속에는 여전히 경비원을 폭행한 회장과 가맹점을 착취하던 본사의 모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업계 전문가들은 미스터 피자가 진정한 회복을 하려면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신뢰를 다시 쌓고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며 갑질 이미지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국 미스터 피자의 몰락은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화려한 도우 돌리기 쇼와 맛있는 피자가 있어도 가맹점주와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브랜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우를 공중에서 돌리는 실력은 있었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법은 몰랐던 겁니다. 한때 샐러드바 하나로 피자헛을 제치고 400개 매장으로 왕좌에 올랐던 브랜드, 지금은 그 영광이 추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미스터 피자는 어떤 모습인가요?